네, 안녕하세요. 연휴 기간인데 많이 오셨네요. 모두 합격하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예. 다 합격하세요, 진짜예요. 계속 수업만 들으시면은 다 합격하십니다. 다 합격시켜 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오셨는데.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요. 이제 각종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81페이지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2장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현실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를 중심으로서 등기의 일반적인 절차를 보았고, 자, 여기서 81페이지부터는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권리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등기들, 그 절차들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내용하고 새롭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2장에서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특색 있는 것들만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특색 있는 것. 그래서 81페이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존 등기 외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최초에 갑으로 이제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최초에 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해서 이제 을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의 그 원인은 매매, 상속, 유증, 수용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원인에 따른 이전 등기 절차들을 봅니다. 자, 83페이지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요. 소유권 이전 등기란에서 의 있죠.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란 이제 먼저 보존 등기가 된 다음에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등기가 보존 등기가 된 다음에 이 보존 등기된 소유권이 법률행위나,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원인, 모든 권리의 변동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의 규정 둘 중에 하나니까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소유권의 주체가 이제 변경되는 거죠. 이럴 때 소유권의 주체가 변경되면은 항상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밑에 보시면요, 이제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현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줄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 2장에서 다양하게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이제 소유권 이전의 종류들,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이전 등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초 입문 강의니까요, 자세히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제 일반적인 개념하고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등기 절차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약간씩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은 원래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은 가끔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직권에 이루어지는 등기들을 좀 보시면 되고,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가끔은 단독으로 신청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신청서가 달라진다는 거죠. 신청서가 달라지면은 첨부 서면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첨부 서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서 내용이 달라지면은 첨부 서면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신청 정보, 첨부 정보의 내용들, 그 특색들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개념을 일단 보죠. 소유권을 일부 이전한다는 것은 갑이 어떤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아내가 야, 네 이름만 돼 있지 말고 나한테 반 넘겨라 이거죠. 반 넘겨라. 그러면은 갑이 이제 이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아내한테 2분의 1만 넘깁니다. 소유권을. 자, 소유권을 2분의 1만 넘길 수 있냐? 이거 가능합니다. 우리가 소유권은 지분으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공유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갑이 을한테 2분의 1 지분만 이렇게 이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갑한테 을한테 지금 2분의 1만 넘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토지는 갑과 을이 2분의 1씩 공유하게 되겠죠. 2분의 1 넘겼으니까. 이런 것들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하는 거죠. 전부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지분 일부만 2분의 1만 넘긴다든지 3분의 1만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을한테 소유권의 일부 이전하면은 이 토지는 갑이 2분의 1 소유하고 2분의 1 넘겼으니까 2분을 소유할 것이고 이제 을이 2분의 1을 소유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씩 이 토지는 공유하게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하고요. 또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또 이전할 수도 있겠죠. 병한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 소유권을 이제 이전하는 것이 되겠죠. 이때 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분의 1 소유권을요 전부 다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중에 반만 또 넘길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반만 또 넘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반만 넘기게 되면은 병한테 이제 병은 2분의 1의 반만 넘기기 때문에 4분의 1을 넘기게 되는 거죠. 이 토지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지분의 4분의 1을 넘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소유권이 4분의 1만 넘기게 되면은 이 토지의 소유권은 이제 이렇게 공유하겠죠. 갑이 2분의 1을 갖고 을과 병이 4분의 1씩 갖게 되겠죠. 간단한 산수죠. 산수죠. 자기가 2분의 1을 둘로 나눴으니까 4분의 1, 4분의 1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분의 이전 등기 이렇게 합니다. 지분 이전 등기. 그래서 소유권은 지분을 이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의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는 거는 지분만 어떻습니까? 따로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돈 받고 팔 수도 있잖아요. 10억짜리면은 을한테 5억 받고 2분의 1만 넘길 수 있는 거죠. 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2분의 1이니까 한 5억 정도 가치를 2억 5천 받고 병한테 4분의 1만 넘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분에 대한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분에 대해서 경매도 가능하다는 거죠. 경매라는 것은 매매의 특수한 형태죠. 경쟁적으로 매매하는 게 경매니까요. 그러니까 경매도 가능하다. 그럼 경매도 가능하면은 저당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당권은 경매하는 권리가 저당권이니까요. 그 물건 돈 안 갚았을 때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갑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담보를 잡지는 않겠지만은 갑이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전부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2분의 1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을은행은요, 만약 이게 10억짜리라고 하면은 X 물건이 한 2억 빌려주면서 다 저당을 안 잡고, 보통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은 갑이 을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2분의 1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을이 이제 은행이 되겠죠. 은행이 이 물건에 2분의 1만 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게 되면 을은 2분의 1만 경매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2분의 1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만 경매하게 되면은, 이 경매가 되면은 낙찰을 이제 만약에 이 물건에 낙찰을 받게 되면은 병이 그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갑과 병이 이제 2분의 1씩 소유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2분의 1만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는 전체를 하고 있지만은 2분의 1 지분만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당권은 이 토지의 2분의 1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매도 2분의 1만 경매할 수 있고, 그 2분의 1을 낙찰받은 사람이 병이면은 병은 이 토지의 2분의 1만 이제 소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갑과 병이 2분의 1씩 소유하게 되겠죠. 산수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아무튼요, 이게 결론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렇게 지분만 사고 팔 수도 있다는 거죠. 지분만 사고 팔 수가 있고, 지분만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지분에 대해서 경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이전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지분만에 대한 저당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는요, 저당권 설정은 됩니다. 그러나 지분만에 대해서 전세권은 안 돼요. 용익권은. 이거 구별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은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자기가 가진 소유권의 2분의 1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저당권, 을에게. 그러나 2분의 1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전세할 때 2분의 1만 전세 이런 건 없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갑이 을한테 2분의 1 저당권을 설정했어도요, 사용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갑이 사용합니까? 을이 사용합니까?
갑이 계속 사용하죠. 여기 은행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은행이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또 갑이 다시 병은행에 가서요. 나머지 2분의 1 있잖아요. 자기가 소유한 나머지 2분의 1을 또 이제 여기 빼고요. 병은행에 가서 2분의 1에 대해서 저당권을 또 설정합니다. 나머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가 저당권을 설정했던요 2분의 1 지분, 그 지분을요 그대로 병한테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만 또 병한테 또 이중으로 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중으로 얼마든지. 이게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이니까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을 을한테 설정하고 전체에 대해서 2분의 1을 다시 또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당권은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서도 사용하는 사람은 갑이고 병한테 또 이중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때도 사용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전히 갑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 수익은요. 사용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갑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갑이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당권은 1번 저당, 2번 저당, 3번 저당, 4번 저당 아무리 해도요. 사용하는 사람이 갑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은 전혀 달라요. 갑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버리면요. 누가 사용합니까? 을이 사용해요? 갑이 사용해요? 을이 사용하잖아요. 을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시 또 병한테 사용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중에 전세권은 설정이 안 됩니다. 이중에 전세권이 설정이 안 된다는 것은요. 갑이 2분의 1을 주면 을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는 것은 그러면 이 집은 누가 사용합니까? 이 토지는? 아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도 그러면 2분의 1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2분의 1만 전세권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 사람도 여전히 2분의 1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만 전세권을 줬으니까 사용 수익권을 여전히 자기도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은 이제 지분에 대해 설정이 안 되지만 저당권은 지분도 가능하다는 거죠. 너무 깊이 갔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하는데 뭐 잘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분은 저당권은 처분하기 위한 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이에요. 우리가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하고요. 사용하고 자기가 직접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죠. 이게 수익이고요. 그다음에 처분하고요. 이런 세 가지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소유권이라고 하면은 전세권이나 이런 용익권 어떻습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만 있다는 거죠. 사용 수익, 용익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용익권. 저당권은 처분만 할 수 있죠. 사용 수익은 하지 않고. 돈 안 잡으면은 이제 경매에서 처분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저당권이라는 건 처분만 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2중, 3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익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두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전세 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요 개념만 좀 보죠.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란 단독 소유하고 있던 것을 공유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단독 소유하고 있던 것을 소유권만 놓고 보면은 갑이 단독 소유하던 것을 을한테 2분의 1 지분을 넘기게 되면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겠죠. 이런 게 지분을 이전하는 거죠. 또는 단독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공유 지분 또는 그 일부를 이전하는 것. 자, 공유 지분, 을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 전체를 병한테 이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다시 또 일부만 넘길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소유권, 권리의 일부요. 권리의 일부를 우리는 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이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제 이전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민법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전할 때 이제 등기 절차요. 이전 등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부를 이전할 때는요, 얼마 지분을 넘기는지를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얼마 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을이 병한테 얼마를 지분을 넘기든지 지분을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얼마 지분이 넘겼는 줄 알아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소유권은 갑이 2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 가지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를 할 때요. 이 사람이 공유할 때는 지분으로서 공동 소유할 때는 항상 등기부에는 지분을 기록을 합니다.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지분을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을 보죠. 등기 절차 보시면 등기할 권리자가 2인 이상일 때는 2인 이상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그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공을 해야 된다. 물론 항상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공을 하지 않아 가지고요. 이렇게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공동 소유, 공유 등기를 할 때는요. 지분을 반드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요. 지분을 적지 않고 그냥 공유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은 이것은 이 사람 두 사람이 이제 균분하게 공유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씩 공유한 걸로 추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분을 등기를 하게 됩니다. 2분의 1, 2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 소유 제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등기 신청 적격할 때 합유 이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합유일 때는요.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습니다. 합유일 때는요. 그냥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합유일 때는 값을 합유 이렇게만 적어요. 절대 지분을 기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예외적인 현상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소유 그러면 공유를 말하고요. 공유를 말하고 합유나 총유는 이제 특별한 경우죠. 동업자들이 같이 소유할 때는 이제 합유, 그러니까 조합이 소유하는 걸 합유고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의 교회나 종중이죠.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의 그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총유라고 하고요. 총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공유로 취급을 합니다. 공유에 있어서는 항상 지분을 기록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합유에 있어서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냥 합유라고만 쓴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자,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권의 일부도 이전할 수 있다. 지분도 이전할 수 있다는 것과 일부를 이전할 때는 그 지분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을 반드시 기록을 한다. 따라서 신청서에도 지분을 기록해야 된다. 요거하고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소유권 최초의 소유자면은 갑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될 것이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갑 이름으로 이걸 그대로 두고 갑 이름을 을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하면서 옆에다가 그 원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했을 때는 매매라고 적지만 여기는 상속이기 때문에 이제 등기 원인을 상속이라고 적는 거죠. 상속. 자, 상속으로 인한 상속 보죠. 자, 상속은요. 동그라미 니은 상속은 뭐 개념은 다 아시죠? 피상속인 사망자가 피상속인이 되겠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들은 포괄적으로요. 등기, 인도, 공시방법 필요 없이 당연히 그 승계인, 그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자, 니은 보시면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가 없어도 을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이제 X 부동산이 상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러나 을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등기를 해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그 등기 절차가 나오는 거죠. 등기 절차. 자, 그러면 상속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뭐 이런 거 다 했던 거죠.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장차 상속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등기부상 을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갑은 이제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신청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갑은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은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에서 등기 신청은 살아있는 사람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명의로만 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갑 이름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당시에는 갑은 살아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등기가 된 거죠. 갑이 이미 죽은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못 했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이제 갑이 살아 있었겠죠. 그래서 살아 있어 가지고 등기가 되고요. 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할 때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을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은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는 사망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단독 신청의 한 유형이 됩니다.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하기 때문에요. 등기필 정보 이런 걸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공동 신청인 경우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렇게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이러면은요, 요 상속은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요. 대신에 이 사람은 공동 신청하지 않는 대신에 을은 자기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갑이 사망에 따라서 사망증명서 가져가야 될 것이고,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다, 갑에.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것은 가족관계 등록부 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 자식들이 상속한다는 거죠. 그럼 가족관계 등록부 보니까 자식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아내도 없더라 이거죠. 아내는 없고 자식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을이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것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증명이 됐으니까 이걸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갑이 사망을 했는데요. 상속인이 아내는 없고 자식만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X 물건을 남겨놓고 사망을 했어요. 부동산을. 자, 그러면 A, B, C는요. 이제 공동으로 상속을 할 것이고 상제가 3명이 있으니까 그 전체 물건에 X 부동산을 3분의 1씩 상속을 하게 되겠죠. 장남이라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물론 상속재산은요. 당사자들이 협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가 협의해가지고 큰형님 다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상속 포기해버리면 A가 단독으로 상속할 수가 있게 되겠죠. A가. 그런데 서로가 뭐 상속을 포기하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제 3분의 1씩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어떻게 자기들이 상속할 것인지는요. 상속을 포기하면 A가 상속을 합니다. 근데 포기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요. 3명이 상속을 했을 때요. 이제 등기를 한다라고 해보죠. 등기를. 자, 이때 등기를 할 때요. 만약에요. 우리 이거부터 보죠. 여러분 공유 이제 민법 시간에 할 텐데 가백에서 A, B, C가 만약 이것이 3억짜리인데 A, B, C가 가백에서요.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을 취득한다고 해보죠. 매매. 3억짜리인데 혼자서는 돈이 3억이 없어가지고 1억씩 투자해가지고 1억씩 투자해서 3억 만들어서 삽니다. 그래서 3억 만들어 샀어요. 그러면은 A, B, C는 이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매매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때 1억씩 투자했으면은 이 물건, 장차 소유할 물건을 이제 3분의 1씩 소유하게 되겠죠.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요. 이때 A라는 사람이요. 자기 3분의 1 지분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느냐. 청구할 수 있느냐요. B, C하고는 상관없이 자기 지분만 일단 나한테 이전을 시킬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지분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3분의 1 지분만 A한테 이전 등기를 해줄 수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A는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등기,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할 때는 자기 지분만 이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A 앞으로 3분의 1만 이전 등기가 되고요. B, C한테는 아직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X 부동산은 누가 공동 소유하겠습니까? 갑과 A가 공동 소유하겠죠. A가 3분의 1, 갑이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B도 3분의 1 이전 등기 청구하게 되면 또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B 앞으로 3분의 1 이전 등기 됐으니까 갑 A, B가 3분의 1씩 공동 소유하는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까지 C가 이전 등기를 받으면은 A, B, C가 3분의 1씩 공동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을 할 때는요.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되겠죠. 공유는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했잖아요. 공유라는 것은 한 번도 본 적 없고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A는 자기가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 3분의 1만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 되지. B가 3분의 1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C가 3분의 1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언제 할 것인가. 이것은 작자 장사자들이 결정할 문제지. A가 뭐 너 앞으로도 빨리 3분의 1 이전 등기해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은 좀 달라요. 상속은. 만약에 갑이 사망을 해가지고 매매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했을 때요. 자, 그러면 A, B, C가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A 앞으로만 먼저 3분의 1의 이전 등기가 됐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이렇게 되겠죠. 만약 여기가 A 있으면은 A 앞으로 3분의 1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등기 자체가 이상한 등기가 돼버립니다. 자, 3분의 1을 소유했으면요. 어떤 물건이 이제 하나에 다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A가 3분의 1 소유했으면 3분의 2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3분의 2 소유자는요.
전혀 나타나지가 않죠. 갑은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상속이니까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3분의 2는 등기부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죠. 매매였을 때는 갑이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만 이전 등기하면 A가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갑이 소유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상속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분의 2는 소유자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등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 A가 단독 소유였는데 3분의 1로 돼 있다는 의미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이렇게만 해버리면 안 되고요. A, B, C 모두가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다 등기가 돼 있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빠져 있으면요. A가 3분의 1 등기되고 B가 3분의 1만 등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은요. 등기부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가. 갑은 죽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항상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전체 지분을 다 등기해야 돼요. 다 등기해야 돼요. 매매를 원인으로 할 때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약간 다른 거죠. 나머지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갑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자, 그 내용이요. 동그라미 니은에 있어요.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 등기를 해야 된다. 여기서 뒤에서 전원을 위하여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전원을 위하여 한다. 이 말은요. 전원 명의로. 전원을 위하여라는 것은 전원 명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법에서는요. 명의라는 대신에 명의라는 단어 대신에 위하여 이런 말 단어 사용해요. 여러분 민법에서 대리 보시면은요. 현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대리가 갑에게 A가 대리인이 을과 거래 행위를 해서 갑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A가 현명을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된다는 것을요. 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요. 본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해라. 본인을 위한다는 건 뭐겠어요? 본인의 명의로 표시하라는 거죠. 본인 명의로. 그러니까 명의라는 단어 대신에 본인을 위하여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명의라는 단어 대신에. 그러니까 본인을 위하여라는 말은 뭐겠어요? 가희가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 명의로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요. 전원을 위하여 그러면은 전원 명의로 이런 의미예요. 전원 명의로. 명의라는 대신에 그러니까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뭐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이득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갑의 명의로 하라는 거죠. 명의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1인 혹은 전원은요. 전원을 위하여라는 것은 전원 명의로 하라는 거예요. 전원 명의로. 그러니까 전원 명의 A, B, C 전원의 명의로 다 등기를 하라.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는요. 혼자 가도 돼요. 그러니까 A가 장남이 혼자 가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던 막내가 혼자 가서 등기를 신청하던 자기 것만 하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것만 하고 오게 되면은 3분의 1만 이렇게 등기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가든 그러니까 모두 전부가 가든 상관이 없이 항상 전원을 위하여 전원 명의로 그러니까 전부에 대하여 등기를 하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상속 등기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인이 자기의 상속 지분만 신청하러 가서 자기 것만 딱 상속 등기라고 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는 등기를 안 받아줍니다. 항상 전원 명의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 이제 특징이에요. 특징. 요런 거 이제 특징, 이제 절차에 있어서 특징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인이 어떻게 됩니까? 전원 이름으로 신청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원 명의로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혼자 가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4 보시면 유중. 유중이라는 개념은요, 이제 상속이나 뭐 이런 거, 지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민법에서 접하지만은 유중은 잘 접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자, 유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중이라고 해요. 유언으로 증여한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제 유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중에는요, 다시 둘로 나눕니다. 증여를 할 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유중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물건을 유중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전체 재산이니까 하나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재산이 있을 수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재산이 있는데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죠. 그래서 X 부동산과 Y 부동산 딱 두 가지만 있었을 때요. 이때 유언으로 증여하기 때문에 유언장 써요. 유언장 쓴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 X, Y의 전체 재산에 2분의 1은 A가 가져라 라고 합니다. 2분의 1은 A가 2분의 1을 갖고 내가 가진 전체 재산에 대해서 B가 2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유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반드시 2분의 1, 2분의 1을 할 필요 없고요. 3분의 1은 A가 가져라. 내가 가진 전체 재산의 3분의 2는 뭐 을이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3분의 1은 A가 가져라.
그 다음에 3분의 1은 B가 가져라. 아니 3분의 2는 B가 가져라. 이래서 반드시 1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3분의 1은 A가 가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3분의 1은 B가 가져라.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누가 갖겠습니까? 상속인이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3분의 1을 여기다 출연했어요. 내가 가진 전 재산은 어디 사회복지법인에다가 출연을 하고 이건 이쪽에다 출연하겠다. 그러니까 출연하는 거죠. 기부해버리는 거죠. 기부해버리는 거죠. 내 전 재산의 3분의 1은 요 단체에다 기부하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상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유증을 할 때요. 그러니까 뭐 전부를 했다라고 해보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자, 2분의 1은 A가 가져라 또는 2분의 1은 B가 가져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유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언장을 쓰면서 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장을 쓰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X 재산은 A가 갖고 내가 가진 Y 재산은 B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유언장을 쓸 수도 있는 거죠. 유언장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지분으로 유언을 한 거죠. 유증을 한 거죠. 지분으로. 이것은 특정해 가지고 유언을 한 거죠. 유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언장으로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유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분으로 이렇게 유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포괄 유증이라고 해요.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갑이 사망하게 되면 A는요. X도 2분의 1 취득하고 Y도 2분의 1 취득하겠죠. 그렇죠? 2분의 1. 그러니까 하나의 유언에서 여러 개의 물권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개입니다. 그러면 10개에 각각 2분의 1씩 다 취득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거죠. 여러 개. 하나의 유언을 통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여러 개를 포괄적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X, 하나의 물건을 특정해가지고 이것은 A 가져라. 라고 하는 거죠. 이곳은 B 가져라. 그러면 A는 X 물건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정 유증이라고 해요. 특정 유증. 그래서 유증에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장으로 이제 증여하는 걸 우리는 유언이라고 해요. 근데 유언은 이제 단독행위죠. 우리가 유언을 할 때 뭐 이렇게 유언을 할 때 뭐 누가 받을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 승낙이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죠. 계약에 의해서 유언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사람 유언장을 쓴 다음에 유언장을 죽은 다음에 공개를 하겠죠. 그럼 유언장 써놓고 어떻습니까? 자기만 하는 곳에 보관을 해놓는 거죠. 아니면 변호사한테 맡겨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유언장 썼다고 해서 이것을 유언장 내가 너한테 유언했다라고 의사표시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유언했어. 이게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죠.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유언은. 그래서 단독행위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격이 좀 다릅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여러분 민법에서 보시면요. 이런 포괄유증은요. 지분으로 어떻게 됩니까? 취득을 해주는 포괄적으로 넘겨주기 때문에요. 이것은 상속과 유사합니다. 상속과. 상속과 유사해요. 상속인들도 포괄적으로 어떻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을 하잖아요. 3분의 1을. 그러니까 지분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속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해요. 상속과 비슷한 효력이라는 것은 상속 같은 경우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포괄 유증도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언제 취득하느냐? 갑이 죽어야 취득하는 거죠. 유언이라는 것은 유언의 효력은요. 갑이 죽은 다음에 유언자가 죽은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죽으면은 바로 A, B가 소유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갑에게 상속인으로요.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갑이 죽자마자요. 이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X, Y의 2분의 1은 A한테 2분의 1은 B한테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려요. 바로 소유권이. 따라서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증은 포괄 유증은 물권적으로요. 갑이 죽자마자 A, B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죠. 물권적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A와 B 유증을 받은 사람은요. 등기할 필요 없이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자기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 상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속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등기가 안 돼도 갑이 죽으면 상속인들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는 거죠.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를 할 뿐이잖아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죠. 마찬가지로 갑이 죽으면은 지금 등기부에는 갑 이름으로만 등기돼 있어요. 그런데 갑이 죽어버렸어요. 유증을 하고. 그러면은 등기 이 사람 앞으로 2분의 1, 2분의 1 등기 안 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소유권은 취득한다는 거죠. 상속인하고 똑같아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특정 유증은요. 이건 일반적인 증여와 비슷합니다. 일반적인,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일반적인 증여계약. 이건 계약은 아닙니다. 계약은 아니지만은 증여와 비슷해요. 증여와 비슷하다는 것은 증여와 매매는 이거죠. 유상이냐 무상이냐 차이인 것이죠. 근데 매매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 없이. 그러니까 갑이 X 물건 을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반대급부 없이요. 대가 없이 바로 주면 이게 증여가 되는 거죠. 그럼 을이서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상속은 상속을 원인으로 갑이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매매를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게 상속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포괄유증 상속과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특정유증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유증을 받은 A와 B는요. A와 B는 갑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는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등기를 이제 청구를 해가지고 등기 청구를 해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A, B는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하겠습니까? 갑은 죽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이 바로 소유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은 갑이 죽자마자 이 소유 물건 XY는 일단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갑은 죽었으니까. 그럼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얘들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바로 상속인에게 일단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리고 상속인에게 이제 A와 B는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상속인은 갑의 의무를 그대로 승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이 증여하기로 했으면은 갑이 죽었으니까 을이 이제 의무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이 이제 A, B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겠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속인이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이 을 A와 매매를 했어요. 매매만 하고 갑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속인이 이전 등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받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증여 자체는요. 사람이 유언자가 죽으면은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 효력만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만 발생하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그러니까 이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적으로는 이렇게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거죠. 이것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건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유증은 갑이 사망하면 바로 A와 B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데, 이 특정유증을 했을 때는요. 갑이 사망하면 일단 그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A, B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A, B는 상속인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까지는 민법이에요. 민법. 그러면 이제 등기 절차예요. 등기 절차. 자, 그러면은 요런 경우에는요. 등기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요런 경우에도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A, B가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분하려면 상속인하고 똑같이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보죠. 자, 갑이 이제 소유하고 있었어요.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A는 B는 빼고요. 이제 A 이 사람만 놓고 보죠. 이 사람만 놓고 보죠. 한 사람만 똑같은 이제 유증을 받은 사람이니까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상태에서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 XY 지금 X 물건만 취급하죠. X 물건 등기부라고 하면은 X 물건의 2분의 1은 A가 바로 소유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X 부동산에 대해서는 2 해가지고 A 앞으로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증 이렇게 쓰게 되겠죠. 유증이라고. 지분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것이 포괄유증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증이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바로 어떻게 돼요?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상속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포괄유증이 이렇게 되는데 특정유증을 보죠. 자, 특정유증은 X 보면은 갑이 원래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일단 상속인 을에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요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겠죠. 상속. 얘는 상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 해가지고 A가 X 부동산에 대해서 유증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A가 처분하기 위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에 유증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부동산의 소유권에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은 갑을 A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문제는 또 예전에 비슷한 거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우리가 등기부만 보고 판단하면은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을이 상속을 받았다가 을이 유증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등기부만 보면 을이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을이 죽으면서 유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을이 죽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을은 죽었고 을이 A한테 유증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등기하는 과정에서 전혀 왜곡돼 버리는 거죠. 유중은 갑이 했지 A가 한 게 의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실체 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등기는 또 이렇게 안 하는 거죠. 등기는 항상 실체 관계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체 관계를 왜곡시켜서 반영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등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저의 갑이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 해가지고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A 앞으로 소유권 이전 A에서 유중 이렇게 써버립니다. X 부동산 등기부를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겠죠. 갑이 유중한 거잖아요. 그럼 갑이 유중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정 유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갑이 일단 죽었고 갑이 유중을 A한테 하면서 죽었구나. 그러면 이 등기는 상속인이 해줬겠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특정 유중이구나. 이걸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분으로 안 돼 있고 그냥 A, X 부동산이 바로 넘어가 버렸으니까. A 갑이라는 사람이 특정 유중을 했고 그 다음에 등기는 그러면은 죽었으니까 상속인이 해줬겠구나.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특정 유중과 포괄 유중은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지만은 그것을 똑같이 민법상의 권리 변동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만약에 등기를 해버리면은 실체 관계, 민법상의 실체 관계를 왜곡해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등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래야 실체 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등기는 어떻게 돼요? 포괄 유중이 됐던 특정 유중이 됐던 모두 상속 등기는 다 생략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어떻게 돼요? 유중자로부터 유중받은 사람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면은 등기를 할 때 그러면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갑하고 이게 A가 이제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여기도 A가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갑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이면은 이 사람들은 등기 신청을 못 하죠. 그러면 A가 단독으로 신청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유중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인과 공동 신청을 합니다. 공동 신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 A한테 유중을 하고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을이 상속인이 있으면은요. 자, A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특정 유중 같은 경우 누구한테 청구해요? 을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소 가서 A 말만 듣고 A 앞으로 등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는 상속인도 내가 그러면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상속인과 A가 공동으로 신청을 합니다. 공동으로 신청을 하지만은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갑에게서 A에게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상속 등기는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을은 신청서에만 나타나는 사람이 되겠죠. 신청을 할 때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그러나 상속 등기하지 않고 갑에게서 A로의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포괄 유중이든 특정 유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 유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포괄 유중에 있어서도 상속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에 따른 이전 등기는 상속인하고 죽은 사람은 다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중에 있어서는 이렇게 상속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속인들이. 그래서 상속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중을 받은 사람하고 상속인하고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공동 신청. 이런 사람들은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유중하고 죽었으니까요.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무가 있는 거죠. 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해야 한다. 자, 요 정도 좀 보죠. 자, 그래서 유중으로 인한 소유권 등 이전 등기를 보시면 유중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자기의 재산을 수중자는 유증을 받는 사람이죠. 사망 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에서는요, 유중에는 이렇게 포괄 유중이 있고 특정 유중이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이제 우리는 등기 절차 보시면 됩니다. 기억 보시면은요, 유중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중이나 특정 유중이든 불문하고요. 항상 수중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수중자, 유중을 받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해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쓰면서요, 이 사람이 유언 집행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중으로 인한 이전 등기라는 집행들을 누가 해라. 그래서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 사람이 유언을 집행하게 하면은 그 유언 집행자가 등기를 넘겨주는 거고, 따로 유언 집행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언 집행자는 그 상속인을 상대로 이제 이전 등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공동 신청이다. 그러니까 특정 유중, 포괄 유중 불문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요. 그 다음 넘어가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다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적으로는요. 이렇게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은 효력의 실제법적 효력은 다르지만은 등기 절차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동일하게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민법적인 실체관계가 틀리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것이 실체관계를 더 잘 반영한다는 거죠. 다 잘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속 등기를 다 생략하고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유증한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1, 2월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죠. 동그라미에 양가로 5번 보면은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진정 명의 회복. 자, 진정 명의 회복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여러분 물권법 등기 청구권 시간에 나올 겁니다. 등기 청구권 시간에. 그래서 말소 등기 청구 뭐 이전 등기 청구할 때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이런 거예요. 자, 보죠. 자,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그 다음에 다시 또 등기부 보니까는 이제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4 해가지고 정 앞으로 또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등기부상은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등기부상 누가 소유자입니까? 정이 소유자죠. 그런데 문제는요. 갑과 을 사이의 최초의 매매, 이 매매가 무효였어요. 무효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간 거죠. 사실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을에게서 병에게로, 병에게서 정에로 넘어갔는데요. 갑에게서 을로의 그 매매가 무효가 돼 버렸어요. 자, 매매가 무효니까 원칙적으로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죠. 매매가 무효면은 이 사람이 시효 취득을 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시효 취득도 못했고 또는 뭐 선의의 제3자 보호기 정도 없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소유권자 아니고요.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소유자 아니고요. 이 사람도 소유자 아니고요. 자, 지금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현재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그런데요. 등기부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은 정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겠죠. 근데 A가 이제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요. 갑이 이 물건을 팔면서 야, 이거 내 거니까 사라 그랬는데 A라는 사람이 등기부를 떼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안 사겠죠. 야, 네 거 아니던데? 그랬더니 야, 이거 다 무효인 등기야. 무효인 등기고 원래는 내 거야. 그러니까 사도 돼 라고 했더니 이 사람 말만 믿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살 수는 없으니까 갑이라는 사람 A는 안 산다는 거죠. 따라서 갑은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물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소유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방해를 받고 있죠. 따라서 갑은 자신의 소유권에 근거해서요. 자기의 소유권 침해에 대해서 방해제거 청구권, 즉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소유권에 의해서. 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지금 정이 소유자도 아닌데 정 앞으로 등기가 됐으니까 이걸 말소하라고 청구를 하겠죠. 자, 정의 등기를 말소하면 근데 병으로 와버리잖아요. 그럼 병을 상대로 또 말소하라고 청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을한테 오기 때문에 을한테 또 말소 청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말소를 청구할 때요. 이 사람들이 말소도요. 갑 말만 믿고 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하고 정하고 같이 와가지고 말소를 해야 돼요.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에 이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소송을 3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3번을. 3번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병이라는 사람은 뭐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다. 뭐 어떻게 소송을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갑이 소유자인데요. 그러면 갑 앞으로 말소를 하려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소유자니까 등기부에 어떻습니까? 갑 앞으로 등기만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원래는 말소를 해와야 됩니다. 이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되지만은 이러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요. 갑 앞으로 등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말소하지 않고 지금 최종 소유자인 정으로부터요. 바로 오해가지고 갑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걸 인정해 줍니다. 자, 갑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합의 소유자로 이제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정에게서.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등기 원인을 적어야 되는데 갑은 정하고 매매해 본 적이 없죠. 매매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등기 원인을 이제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적어요. 명의 회복. 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등기를요.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는 다른 것이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만약에 갑액에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할 때는 매매를 한 다음에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를 상대로 법률행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갑과 을이 일반적으로 정말로 매매 계약을 했으면 을이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죠. 매매를 통해서 발생된 채권이 있고 그 채권에 근거해서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에게 지금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뭡니까?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일반적인 매매는 소유자 아닌 사람이 소유자에게 등기를 이전받는 것이지만은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는 거죠. 따라서요.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에게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민법 하다 보면은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소유자가 행사하는 물권자가 행사하면 다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물권자가 아닌 사람이 행사하게 되면 다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물권자가 아니니까 다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 아니면 채권적 청구권인데 자 이것은 소유자가 소유자 아닌 사람에게 행사하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소유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소유자가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것을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는 그 개념은 이거죠. 자 보죠. 의 보시면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부상 소유 명예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이렇게 무권리자라는 거죠. 소유 명예인들이 무권리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진정한 권리자가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간단하게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을 진정 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절차는요. 그러면 우리는 또 등기 절차죠. 절차.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정액에서 갑으로 이전 등기가 되기 때문에 이전 등기가 되면 갑은 소유권을 등기부상 등기부로만 보게 되면 갑에게 소유권이 이제 실현되는 이득을 얻는 사람이고 정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되겠죠. 갑자기 등기부상 소유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정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리고 공동 신청한다는 거죠. 공동 신청. 갑 말만 믿고 이전 등기를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 신청합니다. 이때 공동 신청할 때는 을과 병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명의만 오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정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명의자인 정과 그 다음에 진정 명예회복 진정한 소유자가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동그라미 기억에서요 뭐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이 위에서 5번째 줄 보시면 가로 열고 보시면 이제 공동 신청이 있는 거죠. 자 공동 신청을 한다. 공동 신청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요 이건 원래 내 거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 해주겠죠. 협조를 안 해주겠죠. 돈 주고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나는 못 해주겠다. 그럼 결국 이제 갑이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진정 명예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겠죠. 판결문 가지고. 이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이러면 되겠죠. 갑에게서 을에게 넘어가는 매매가 무효였다는 걸 증명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갑이 그 소송에서.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을 못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소유권 취득을 못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증명해가지고 증명하면 승소 판결을 받겠죠. 그래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밑에서 그러니까는 위에서 공동신청, 공동신청은 이제 최종 명의인과 공동신청하지만 다시 공동신청 밑으로 오게 되면은 다음째 줄을 보시면은 만약에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이제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단독으로.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여기까지 기억하고 밑에 수용이 있는데요. 수용은 단 하나만 보죠. 수용 있으니까 자 수용은요 우리가 앞에서 보존 등기 했을 때요 수용을 하게 되면은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가 나오죠. 그러면 수용은요 이렇게 합니다. 미등기 토지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갑이 원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수용을 했어요. 국가가 수용을 하게 되면 이건 원시 취득이라고 했습니다. 수용은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리를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원시 취득을 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 소유권은 갑이지만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가 수용하면 굳이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말소하고 다시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 할 필요 없이요. 이런 등기 없이 바로 국가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 바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자기 앞으로 그냥 보존 등기를 하면 돼요. 근데 갑 앞으로요. 이미 등기가 돼 있습니다. 기등기가 돼 있어요. 만약에 갑 앞으로 이미 등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자, 보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요. 본래는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미리 이제 일단 말소한 다음에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느냐? 그럼 절차를 두 번 해야 되잖아요. 이걸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절차를 두 번 할 필요 없이요.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할 때는요. 바로 그냥 국가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하던 것을 국가가 이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요. 맨 뒤에다가 수용이라고만 써놓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것은 국가가 원시 취득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처음에 했던 이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다시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이전 등기 한 번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이전 등기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물건이 원래 갑이 원래 소유하고 있다가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국가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 말소한 다음에 이거 말소하고 다 말소하고 등기부 폐쇄한 다음에 다시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삼해가지고 국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냥 수용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어떻습니까? 실체관계를 공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실체관계를 따라서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 이전 등기를 했을 때요. 자, 최초에 국가가 보존 등기를 할 때는 자기 앞으로 최초에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전 등기할 때는 국가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을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모두 형식상 그냥 이전 등기를 할 뿐이지 국가가 원시 취득을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는 거죠. 등기된 토지를 취득하든 미등기된 토지를 취득하든 수용은 항상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요. 다 단독 신청을 합니다. 단독 신청해. 수용을 한 사람이 다 단독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을로부터 승계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승계받는 거면은 이제 함께 가야 되는 공동 신청을 해야 되지만 승계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단독 신청이다. 요건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 보시면 등기 절차에서요.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가 항상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수용이란 말이 나면 항상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동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방금 설명했던 건 니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등기부가 전혀 없는 부동산에서 사임시행자가 수용을 했을 때는요.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되지 않은 토지였을 때는 굳이 등기한 다음에 다시 말소하고 보존 등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기등기 부동산, 이미 등기되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기존의 등기를 또 다시 말소하고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그 권리병동 과정을 공시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된 토지는 말소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전 등기를 하고 아예 등기부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바로 보존 등기를 하면 되고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 단독 신청이다라는 것이죠. 자,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수용까지 하고요. 이제 7 보시면요. 환매 특약이 있는데 환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민법 계약법 시간에 매매의 특수한 형태로 해서 환매를 배웁니다. 환매를. 그래서 이 환매를 알아야만 그 환매 특약 등기 절차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이 뭔지 상속이 뭔지 유증이 뭔지는 대충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설명이 가능했는데 환매는요. 여러분 민법에서 환매라는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만 절차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민법한 다음에 할 것이고요. 양가로 8번 밑에 보시면 신탁 등기 있는데요. 등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신탁 등기인데 신탁 등기가 1년에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신탁 등기는 이제 포기해야 될 문제예요. 신탁 등기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탁 등기는요, 뭐 쉽게 나오는 것이면은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개 그 단어 핵심적인 키워드 한 4-5개 정도를 이제 이것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거 설명해 주고 여기서 문제 나오면 맞추고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누구도 못 맞추는 문제예요. 누구도 못 맞추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하고요. 신탁 등기는. 이 신탁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 뭐 민법 시간에 하는 부동산 그 실명법상 그 신탁이 아니에요. 신탁이 아니라 여기서 신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 금융 이런 거 하면은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1억을 운용할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신탁 은행 같은 데 가는 거죠. 신탁 금융회사들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내 1억을 가지고 있는데 좀 이것을 운용 좀 해달라고 맡기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받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내가 부동산 땅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100평짜리 땅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운용을 해야 돼서 이렇게 수익으로 생겨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깁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어떻게 돼? 이걸 운용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나한테 이자 같은 거 준다는 거죠. 이게 신탁 등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신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탁 등기예요. 신탁 등기. 그러니까 이 신탁이라는 것이 내가 조그마한 토지 하나만 가지고 이걸 신탁 맡긴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뭘 운영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신탁은요, 이 동네 어떤 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땅이 여러 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평이겠죠. 이 사람들이요, 합의를 해가지고 전부 신탁회사에 맡겨버립니다. 이거 좀 운용 좀 해달라. 그럼 이게 몇천 평, 몇만 평 될 테니까 이제 여기서 아파트 뭘 짓는다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수익을 다 뽑을 거 뽑았으면 이 사람도 뭐 남아야 되겠죠. 뽑았으면은 그리고 다 끝나면 다시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맡기면 어떻습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긴 다음에 나중에 기간 지나면 다시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신탁이에요. 그래서 신탁회사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면요, 하나의 신탁회사에서 이걸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도 어떻게 돼요? 이제 H회사, A회사, 뭐 B회사 여러 회사들이요, 한꺼번에 이제 공동사업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사업.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사업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신탁은요,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게 낫다는 거죠. 모르는 게. 그래서 간단한 내용들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신탁 등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양가로 구에 구분 건물 등기 있는데, 구분 건물은 아파트나 상가 건물 등기예요. 그래서 집합 건물이라는 거죠. 아파트 상가 건물의 등기 관련인데, 자, 요 내용도요. 요 내용은 여러분 민법에서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룹니다. 민사특별법에서. 이걸 알아야 그 등기 절차를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혀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아마 여러분 민법 시간에요, 정규 시간에는 못할 것이고 아마 특강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마 민사특별법은 특강을 하면은 그 특강이 뭐 일찍 하면 3월에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민법을 모르면 우리가 뭐 등기법을 할 수가 없어요. 넘겨보죠. 넘겨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합니다. 넘기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면은 91페이지에서 지상권 등기가 나옵니다.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절차가 나온다는 거죠. 지상권이 뭔 줄 알아야 지상권의 등기 절차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지상권의 개념은 어디서 다릅니까? 민법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에서 이것을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등기 절차를 가는 거예요. 상속은 우리가 뭔지를 아니까 상속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그냥 갈 수 있지만은, 지상권은 여러분이 모르면은 등기 절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넘기시면 지상권 있고, 또 넘기시면은 사회 지역권 있죠. 지역권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역권을 민법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5에 전세권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민법에서 전세권을 알아야 등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93페이지 보시면 임차권 등기. 이 임차권 등기는 여러분 이제 계약법에서 매매 그다음에 임대차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임대차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임차권 등기 절차래요. 그리고 넘기면 마지막으로 이제 저당권 등기 있죠. 저당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인문 강의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등기 절차를 알려면은요, 기본적인 개념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이 이것을 안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이 지상권 등기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지역권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 등기 절차를 이제 등기법에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은 민법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은요, 여러분 1월 달에 여러분이 민법이 어느 정도 또 한 번 이순환 정도를 거쳐야만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1월 달에 아니면 3월 달에, 1월 달 정도의 구분 건물은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 등기 절차는 이제 1월 달에는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문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기까지만. 이것은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제 4장을 합니다. 4장.